그리고 샤워기를 소중히 가져다가 장난을 친다. 1일 3달, 1일 5달 막 이러면서 여자아이를 키우신 어머님인 것 같고요. 그 3학년과 7살을 키우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샤워기를 소중히 가져다가 장난을 친다. 소중이를 관찰을 한다. 이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혹시 이런 경우 혹시 경험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또? 아, 네네. 어머님 보시고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그런 상황을? 자연스럽다고.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예습하고 오신 건 아니에요. 보통의 어머님들은, 아버님들은 어머님처럼 말씀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당황해. 너 뭐 하는 짓이야? 왜 그랬어? 심지어는 악마야 이런 집도 있었어요. 독실한 기독교셨고 딸들 사이에서 크셨던 어머님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행동을 좀 생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거기에 손이 가느냐, 언제부터 그랬냐, 뭐 이상한 짓 한 거 아니냐라고 혼내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거기서 행동을 멈출까요? 더 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맞아요. 음지화된다고 보통 표현하죠. 정말 세탁기 덜덜덜덜 떨리는 소리가 들리면 이제 반응해요. 강아지가 산책 갈까? 했을 때 반응하듯이 그런 반응해서 세탁기 모서리에 대서 성기 쪽에 자극을 한다던가. 아들들은 이제 엉덩이를 이제 들썩들썩 거리면서 바닥에다 자기 성기를 엎드린 상태에서 문대거나 이러기도 합니다. 이걸 유아자위, 뭐 압박자위, 바닥자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때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건 혼내는 거. 그래서 죄책감으로 시작하면 성에 대한 관념이나 생각이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가더라.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일단 기다려주는 거. 샤워기로 막 성기에 음경이든 음순이든 막 장난을 쳐. 그래도 일단 기다려주세요. 사실 5세에서 10살, 10세까지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내 아이만 좀 이상한가라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자책하시는 경우도 많았어요. 내가 얘를 좀 더 사랑해줬다면, 내가 얘를 좀 더 놀아줬다면, 내가 이 아이랑 점점 시간 더 많이 보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까지 가시는 경우도 많았어요. 전혀 아니다. 저희 오감놀이 혹시 아실까요? 촉감놀이, 오감놀이, 문화센터 이런 데서 막 시키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 아이들 어렸을 때 구강기 때 막 입에다 갖다 댄다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막 뛰어다니고 하듯이 성기 쪽에 감각이 트이고 발달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초 6대 오기도 합니다. 보통 5세에서 10세에 제일 많아요. 그래서 애가 잘 크고 있구나, 레벨업 했구나 이렇게만 바라보시면 좋겠고, 한 2, 3일, 보통 한 2, 3주 정도만 두면 그만해요. 이제 끝난 거예요. 요 발달 끝났고 뛰는 거 여기 끝났어. 계속 두시면 되는데 그 이후에도 반복한다. 그때는 개입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때부터는 이제 막 찾아 들어가서 쾌감을 느끼려고 일부러 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책은 여기만 촉감이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촉감이 많잖아요. 종아리나 허벅지나 이런 데 꾹꾹 엄마 아빠가 마사지 해주는 것도 좋아요. 한간에는 자꾸 애를 밖으로 돌려라, 운동을 보내라,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해라. 나쁘지 않아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차악이었던 건 애매하게 하는 거. 애가 막 몰입해서 성기 쪽에 막 장난치고 있는데 애비 롤롤롤롤롤롤롤롤 산책 갈까? 해놓고 안 갈 건데? 이건 최악이잖아요. 애들이 되게 서운해할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예 흠뻑 놀아주거나 아예 다른 촉감이 갈 수 있는 데를 마사지 해주거나. 근데 이게 2-3달이 넘어갈 정도로 한다. 이거는 자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7살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이게 카타르시스를 넘어서서 오르가즘이라는 게 있고 뭐 투머치하죠. 애도 그런 거 듣고 싶지 않아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영역, 안전과 건강 문제 정도로 설명하셨으면 좋겠다. 저희 실제 해본 거예요. 똥 나온 데가 여러 군데 한 군데야? 한 군데요. 오줌 나온 데 여러 군데 한 군데요? 한 군데요. 거기 장난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똥 어디로 싸? 입으로? no! 막 이렇게. 안전, 건강 문제로, 위생 문제로 설명하면 그만한다, 보통. 근데 이제 막 쾌감을 느끼려고 정말 제가 말씀드린 걸 넘어서서 뭘 집어넣어 보려고 하거나 막 다 벗고 막 거울을 보면서 하거나 하면 그때는 성인 상상하기 싫으시죠? 저도 많이 못 봤어요. 정말 많은 아이들 강의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게 성적인 쾌감 발달을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뭐 도파민 분비가 정말 세다. 대학교 합격했을 때만큼 세다. 근데 이게 너무 어린 나이에 들어가니 너가 일상에서 무기력할 수 있다. 그래서 중학생 아이들이 자유를 보통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애들 여자애들 상관없이. 온라인 강연하면 여성 자유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좋다. 제 얘기는 아닌데요 이러면서 제가 사실은 초사 때부터 좀 관심이 생겼는데요 그러면서 제 외음부 색깔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자유를 많이 했나요? 그래서 냉이 심해졌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해옵니다. 그래서 여자애들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남자애들이 이제 대놓고 하죠. 경쟁합니다. 나 하루에 3번 해봤어. 강한 남자, 강남. 1일 3달, 1일 5달 막 이러면서 자기 성기가 막 롯데타워라고 할수록 커진다고 제2 롯데타워 내가 짓고 있다고 옆에서 나는 두바이 부르잘리파 빌딩이고 대단하다 진짜 이런 친구들이 생겨요. 우리 애가 관심이 적어도 들어요? 해야 돼? 알아야 돼? 해봐? 말아? 그러니까 이런 선택이 순간이 놓일 수 있다. 근데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은 여기까지 미리 걱정할 단계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중학교 아이들 자유 얘기하다 보면 이게 너한테 선택해보라고 얘기해요. 너가 조카를 봐주는데 조카한테 밥 줄래, 쓰레기 줄래, 베스킨라빈스 줄래. 걔가 3살이야. 미쳤어요? 3살한테 아이스크림을 주면 밥 안 먹어요. 그러니까 3살 조카는 챙기잖아. 그 입맛 안 좋아지는 거. 너는 왜 안 챙겨? 너가 중1이야, 중2야. 근데 하루에 자유를 3번, 5번, 10번 해. 그리고 공부도 안 하고 게임도 조차 재미도 없어. 그럼 너 일상이 되게 무너지잖아. 이게 세다고. 도파민 분비가 수용체를 망가뜨릴 정도로 세다. 그래서 강한 남자는 조절력 있는 남자야. 많이 하는 남자가 아니라 이렇게 좀 조절해 나가는 방법을 설명하거든요. 초3 아이가 점점점 심해진다면 여기까지 설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아이가 성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있으셨는데 오늘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우리 아들이 엄마한테 막 물어봐요. 엄마 섹스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엄마는 왜 나랑 나들 기준 다르게 생겼어? 아빠는 왜 이상한 게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당황스럽죠. 예. 애도 물어봐놓고 이 반응에 당황할 거예요. 보통 애들이 더 당해요. 엄마 왜 말 못해요? 이러면서 알았어 유치원 형한테 물어볼게.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 성교육이라는 게 어머니 아버님이 다 해결하셔야 되는 영역은 아니나 마인드셋은 돼 있으시면 좋다. 왜냐면 누구나 예민할 수 있는 주제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물어올 때 혹은 내가 교육을 하고자 할 때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나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으셨는데 일단 스텝 1은 역질문. 아이가 섹스라는 단어를 꺼냈어. 너무 세잖아요. 3학년이 섹스? 4학년이 섹스? 7살이 섹스? 뭐 알아? 근데 여기서 당황하셔서 그게 말이야 오만 가지 생각이 그럼 왜 물어봐 이런 경우도 있는데 키스랑 섹스랑 차이가 있어? 혹은 일부 어머님들은 피임까지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섹스라고 하니까 이거 하려고 그러는겨? 아니요? 뭐 관심이 있어? 여친 남친 생겨? 라고 미리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야, 책임이야, 피임이야, 조심해, 관계가 상대가 노하면 뭐 이런 것까지 가실 수 있는데 아이가 질문하는 의도를 파악하려면 역질문이 답이다. 저야 워낙 맨날 아이들을 만나고요. 항상 아이들 성향 기질을 확인하니까 쉽습니다. 애들이 어떤 게임을 하고 어디서 성에 대해 처음 들었는지 어느 온도로 물어보는지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어머님들은 아이들의 문화가 좀 어색하실 수 있죠. 김블루 연다, 김재원, 더블비, 보겸, 제넌, 핫소스, 원정상, 이원상, 키에커 중에 누가 안 좋은 유튜버일까요? 지금 다 유튜버 이름이에요. 팥뿌리 정도는 아시지 않으세요? 팥뿌리? 예, 포켓몬 카드하고 허팝, 긱불 정도, 긱불, 미스터 비스트 정도. 정말 이렇게 달라요. 물론 얘네도 순풍산부니까 모르잖아요. 위아래가 아니라 좀 멀리 좀 다르게 떨어져 있고 그들이 쓰는 말과 문화가 다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댓글이나 멘트에 성적인 게 좀 녹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짜고 했을 성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어? 관심이 생겼어? 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풋이 있어야 취향이 생기고 인풋이 있어야 호기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시대에 가서 민트초코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사람 찾기 어렵잖아요. 민초에 반민초에 모릅니다 이렇게 할 거잖아요. 처럼 인풋이 어딘가 있는데 예전에는 친구, 형, 언니, 뭐 사촌 이런 데였다면 요즘은 댓글, 쇼츠, 릴스, 웹툰 이런 컨텐츠 미디어 이쪽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고 너가 얘를 통해서 알게 됐어? 아프리카 TV라는 플랫폼 있죠. 거기 BJ분들이 뭐 법방을 해, 뭐 역캠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벗는 방송하면서 역캠 제로투 아시죠? 제로투 댄스 이렇게 애들 이렇게 추는 거
제로2를 그냥 추는 게 아니라 막 벗으면서 혹은 비키니 입고를 쳐. 그러니까 요런 데까지 가. 이게 대중화되는 데는 그 챌린지가 좀 한몫을 했는데 요런 데서 들었어. 이 안에 정말 노출이 꽤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애들이 복도에서 추는 제로2가 다야? 그럼 아예 갭이 있죠.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섹스, 섹시 이런 걸 물어올 때 좀 노출이 많은 친구들은 섹스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서 몇 번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오지만 정말 해맑은 애들은 섹스가 뭐예요? 뭐에서 봤어? 썸네일에서 봤어요. 왜 춤추거나 이런 영상만 봐도 섹시 도발 이런 거 써잖아요. 막 쓰죠. 근데 애들끼리 세로를 읽어봐. 섹시 도발 아니쥬 섹도 시발 하하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역질문 하라는 거예요. 아 섹스를 어디서 들어봤어? 엄마 썸네일에서 봤어. 유튜버에서 봤어. 아 그래? 그리고 한 번 더 물어보시면 좋아요. 그때 네 감정이 어땠어? 그 단어를 보고 이해 안 됐어. 근데 애들이 웃던데? 이 정도는 보인 거예요. 본 게 아니라 보인 거. 교통사고 낸 게 아니라 당한 거? 아니 목격한 정도. 그럼 그거에 대한 설명만 해주면 돼요. 아, 그 단어 좀 센 단어야. 자세히 몰라도 되는데 그런 말 할 때 끼지만 마. 요 정도의 설명? 근데 역질문을 한 두 번 해요. 뭐 섹스라고 물어봤을 때 너 어디서 알게 됐어? 그런 거 왜 물어보는데? 아니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그 셔틀버스에서 그 학원 형이 알려줬는데 아 그랬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이해 안 됐어. 뭐 웃겼어가 아니라 더러웠어. 이러면 이제 조금 더 심한 거에 노출된 거죠. 그 형아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섹스라고 손동작으로 설명하거나 뭔가를 보여주거나 우리 아이한테 좀 놀래게끔 묘사한 거죠. 그럴 때는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너가 이걸 알게 된지. 일단 그리고 고맙다. 엄마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그래서 이건 혼자 끙끙 앓을 게 아니라 나랑 같이 해답을 찾아 나가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설명하면 돼요. 항상 아이가 뭘 물어봐도 당황 너무 하지 마시고 별 의미가 없을 수 있구나, 역질문에서 감정까지 좀 확인해서 맥락을 보고 들어가야겠구나 라고 접근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중학교 아들이면 사춘기가 좀 와 있을까요? 아니면 어때요? 아침에 잔소리하면 최악입니다. 아침에는 그냥 다른 아들이다. 네, 너네 집 아들이 여기 와 있네. 하숙생이네. 요 마인드가 필요해요. 안 그래도 1000% 정도가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죠. 자는 동안 깊은 숙면, 얕은 숙면 왔다 갔다 하다가 아침에 잠도 좀 풀로 못 자는 상태에서 깨요. 아침에 막 짜증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보통 아침에 뭐라 할 때 있어요. 너 아침부터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쥐는 이유를 몰라요. 근데 엄마는 알아. 너 어제 빨리 안 자서 그래. 미리 챙겨놨어야지. 갈등을 두세 배 키우시는 거예요. 왜냐면 결과가 최악이에요. 저는 어머님 말씀이 구구절절 맞다고 생각해요. 빨리 잤어야지. 미리 챙겨놨어야지. 야식하고 먹으니까 부대끼는 거 아니야. 뭐 구구절절 맞는 말인데 아이는 아이 기준으로 생각하면 나도 모르는 불편한 짜증나는 감정을 깼어. 가기 싫어. 근데 엄마가 아침부터 엄마는 확인하죠. 너 3시 반에 학원 알아? 7시에 수학인 거 알아? 안다고 나가라고 제발 빨리 나가라고 어쩔 TV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 불편한 감정은 엄마랑 아침에 논쟁하다가 나온 감정이구나 라고 규정됩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아침에는 어머님이 하고 나와.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학교 끝나고 학원 끝나고 저녁에 오면 바뀌어있죠. 엄마 아까 아침에 나 미안했어요. 아까 아침에 잘못했어요. 이거 뭐 인격이 여러 개요? 다중이냐 너? 또 다중인 또 못 알아듣니까. 그때서야 이제 정상 상태예요. 그래서 이때는 할 말 하시면 돼요. 아침에 아까 내가 짜증 안 냈지? 넌 나한테 짜증 다 냈어. 근데 빨리 챙겨주는 게 맞지? 이래야 사춘기가 심해지지 않아. 사춘기 얘기 나온 김에 또 다른 사춘기의 전조가 있습니다. 억울해야. 애가 아무 짜증나 이러던 애가 억울해.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억울해요. 태양이 떠서 억울해. 뭐 하자는 거야? 이름에 기억이 들어가서 억울해. 뭐 하자는 거야? 심지어 학원 가야 돼서 억울해 이래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인과가 안 맞는다고 얘기해 주세요. 헬스장 가야 돼 억울해. 안 맞죠? 헬스장을 누가 보냈어? 내가 끊었어? PT 내가 잡았어? 헬스장 가야 돼 짜증나죠. 억울하다고 자꾸 하는 순간 애가 좀 힘들구나 지금 감정이. 누구보다 자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 수업 때 애들이 되게 억울한 상태로 와요. 성교육을 자기가 신청 안 했거든. 엄마 아빠 끌고 왔어요. 뭐 성교육이야 참교육이나 하지 뭐 이러면서 와요.
사과부터요. 미안하다. 내가 있으니 성교육이 있고 성교육이 있으니 널 끌려왔네. 나 학원 뺐잖아. 아 보강 잡혔다고 킹받네. 막 이래요. 내가 죄인이야 이러면서 초반에 이제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데 나름의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왜 억울한지 모를 수 있으니까 그때는 편을 좀 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사실 저희도 여기서 햄버거 30개 시켜서 다 먹으려 했는데 하나가 안 왔어요. 근데 그게 내 거야. 내 것만 안 왔어. 되게 서운하고 억울합니다. 더 서운하고 억울한 거는 사람들이 나를 신경도 안 쓰고 자기 거 먹어. 더 억울합니다. 근데 만약에 3명이라도 반 나눠서 먹고 하나 마저 배달 오면 먹을까? 싹 녹잖아요. 그 태도가 필요해요. 내가 억울하다 그러면 호르몬 환자네. 이상한 게 아니에요. 배고픔 예민하고 잠 못 자면 피곤하고 더우면 짜증나고 그런 심리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최악이 그거예요. 사춘기야? 그냥 갱년기야. 상처 주겠다고 하면 받겠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좀 피크로 올라가면 사춘기 때 딸이 방문을 잠근다, 아들이 샤워 시간이 길어진다. 여기서 물새 네가 내니 빨리 안 나오니. 진짜 열받는 게 30분을 샤워하는데 뜨거운 물을 막 계속 맞고 있잖아요. 아 이러면서 제일 열받을 때는 샤워를 30분을 했는데 머리가 뽀송해. 어릴 때는 머리에 거품이 그대로 있어서 열받아. 좀 제대로 씻으라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머리가 뽀송. 진짜 끝까지 가면 옷을 다 입은 상태로 물만 틀어놔요. 변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보고. 아니 방에서 보면 되잖아. 근데 방보다 화장실이 훨씬 편해요. 방은 엄마가 들어왔었고 들어올 수 있고 학습돼 있죠. 그런 공간. 근데 화장실은 쉽게 말하면 똥 싸고 샤워할 때는 잘 안 건드려요. 노크를 크게 하잖아요. 아이들 기준으로는 사전 경보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뜨거운 물 맞으면 촉감도 좋은데 물소리가 탁 나면서 내 말이 안 나갈 것 같고 잘 안 들어요. 노래 부르고 뭐 난리 부르스를 추는. 게다가 물이 땅을 맞고 올라오면서 뜨거운 물이라 김이 나잖아요. 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맨케이브죠. 내 최고의 공간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물새 네가 내 빨리 안 나 이러면 밖에서 내 공간을 찾아요. 학원 끝났는데 안 들어와. PC방, 룸카페, 소셜미디어 인맥 어디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차라리 저러고 있으면 싸다 저게. 싸네. 이렇게 사건 치거나 뭐 밖에 안 들어오는 거보다 낫다. 근데 아침에는 다들 바쁘잖아. 그러니까 밤에 마지막에 씻어. 생색 내세요. 엄마는 물세 내주는 엄마야 뭐 이렇게. 요약하면 아들이 억울하다 그러면 편들어준다. 그리고 집에서 자기 공간 샤워하는 시간 보장해주고 그 방문 잠근 딸 존중해준다. 그러면 아이 기준은 내 공간이 내 집에 있고 우리 집에 있고 내 편이 우리 집에 있어요. 그러면 돌지 않아요 밖으로. 그러면 빨리 넘어갑니다. 자, 미디어의 영역도 넘어가죠. 초 5, 6대 미디어를 쓰면서 엄마 내 거야, 내 카톡이야, 내가 유튜브 보는 거 엄마 보지 마. 어머님들이 확인을 해줘야 될 것 같으니 이제 패밀리링크, 모바일 펜스, 엑스키퍼, 스크린타임, 잼, 쿠키즈, 뭐 또 아이빌리브 너무 많은 걸 이제 까시는데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도 초 5까지는 막는 걸 추천해요. 근데 초 6 중일 넘어가는데 애 거 보겠다고 너무 무리하시면 심지어는 내가 핸드폰을 잠그니까 애 자는 애 새벽 2시 핸드폰에다 애 손가락 갖다가 지문을 뚫어가지고 다 알아챕니다. 딱 켜자마자 화면이 다르거든. 예. 어머님 뭐 서재 가가지고 뭐 5개 빼오면 바로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술래잡기는 언제까지나 할 수는 없다. 물론 독일 같은데 리터러시 교육하는 학교 그 마이스터고 이런 데에서는 고1까지 안 줍니다. 고1까지 체크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학교, 부모, 선생님, 학생 다 합의가 되고 생활 패턴이 거기서 놀아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아이들은 중1만 돼도 주변 스마트폰 보급이 다 되고 학원에서 카톡으로 공지하고 밴드로 공지하는데 이게 피하기가 어렵다. 그럼 내게 없으면 친구 걸로 보게 되고 내 거 엄마가 검색 기록, 시청 기록 다 뒤지면 이거를 삭제하고 들어가고 핸드폰 하나 더 사기도 해요. 저 핸드폰 8개인 친구도 봤어요. 유심만 뺐다 꼈다 학원 돌 때마다 그 건물에 소화전 있잖아요. 그런 데다 놓고 오는 거예요. 뺐다 꼈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우리 애는 아예 몰라요. 유튜브도 몰라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던 유튜버들 다 알아요. 김불리 연다 김재현. 쌤 요새 그 누가 봅니까? 한물 갔죠. 고인물이시네요. 뭐 이러면서 썩은 물 되시기 전에 요거 보세요. 고맙다. 너 되게 트렌디해 아주 막 이랬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막는데 기조로 가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물론 아이가 그립을 딱 줬을 때 잘 따라와. 그러면 저도 중1, 중2까지 안 줘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초육이나 중1 때 미디어를 풀어줄 때 시간으로만 통제하는 건 좋지 않아요. 보통 어머님 제일 쉬운 게 시간이니까 30분, 1시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그 안에서 답답해, 못해 이러고 많은데 점점 뚫기 시작하죠. 다 막 뚫기 시작합니다. 패밀리링크 모바일에서 뚫는 방법도 너무 나와 있어. 그래서 이거는 길게 봤을 땐 좋은 접근이 아니고 그 30분이라도 짧은 시간에 이상한 거 본다? 혹은 내가 폰이 없어서 친구 걸로 같이 보게 된다? 거기서 놀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에 맡기시게 되는 거고 행운에 기대시게 되는 거라 기본은 입맛 교육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입맛 가르칠 때. 입맛도 정답은 없잖아요. 미디어도 정답은 딱히 없죠. 그런데 쓰레기는 주워 먹으면 안 되죠. 미디어에서 이상한 쪽으로 확장 편향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저선을 좀 만들어주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입맛 가르칠 때 식판 주죠. 요 안에서 먹으라고. 식판에다가 이렇게 밥 주잖아요. 자, 요게 밥이야, 국이야, 요거 이렇게 해주잖아요. 똑같이 거실에서 봐. 이어폰 빼? 그럼 내가 30분 더 줄게. 조금 딜이에요. 거실로 끄집어내는데 이거를 시간도 그대로 하면 애는 싫죠. 30분 더 줄 테니까 혹은 30분 더 준 이 시간만큼은 약속하자. 뭐 친구들끼리 자기들끼리 보는 거 내가 내 영역에서 보는 거 이건 터치 못하더라도 거실에서 하는 시간을 좀 만드세요. 그러면 들리잖아요. 얘가 무슨 유튜브를 하는지 게임하면서 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식판에서 뭐 먹는 게 보이잖아요. 처럼 들으세요. 듣다가 할 거 하셔야죠. 하시다가 들어. 근데 여기서 욕이 나와 이상해? 그럼 가서 뭐 하는 짓이야? 이런 거 보지 마! 어차피 어머님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얘네 문화를 잘 몰라요. 이게 안 좋은 말인가 잘 몰라요. 어차피 욕설 정도 돼야 이제 느끼실 수 있으니까 억양이 좀 이상하네. 억양으로 확인하면 좋아요. 앙기모띠 이런 좀 성적으로 왜곡됐던 표현도 앙기모띠 이렇게 안 하고요. 앙기모띠 홍 박사님을 아십니까? 어쩔래미 저쩔래미 꾸꾸루핑뽕 킹받줄 그 쇼츠 릴스에 핫한 자꾸 억양이 이상해요. 좀 다극적으로 승부 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억양으로 파악하셔야 돼요. 그거 좀 이상해 보인다 내 느낌에. 너 지금 밥이랑 국이랑 먹는 게 아니라 지금 케찹을 국에다 담가 먹는 게 맛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아? 그 왜 케찹을 국에다 담가 먹는지 엄마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 처럼 해보면 몇 번 하다가 엄마 케찹도 먹는 거고 국도 먹는 거니까 뭐, 그럼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도 너 국에 담가 먹... 이렇게 애가 납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얘가 좀 욕이 나오는 것 같고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걸 꼭 봐야겠어? 이유가 뭐야? 막 설명해요. 그러다가 자가당착에 걸려요. 엄마 얘 돈 많이 벌어. 이 유튜버 짱이야. 얘 안 보면 찐따대. 얘가 이거 봐야 인싸대. 아 그래? 또 질문하는 거죠. 왜요를 대갚아주는 거예요. 물음표 살인마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벌고 그 유명한 유튜버는 막 사람 때리고 막 이래도 되는 거야? 아니 그거는 아니지. 근데 사람을 때리면은 그런 나쁜 애인데 얘는 때린 적이 없어. 얘 근데 알아보니까 때렸던데? 얘 막 야한 말 했던데? 아 그러면은 내가 보면은 이렇게 약간 충돌이 지점이 생겨요. 근데 여기까지 가지 않아도 엄마 얘가 여기 나오네요. 그동안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좀 객관화되는 소격이 되는 거리 두게 하는 그런 효과가 생기며 엄마가 이거는 좀 불편해 별로야라는 말씀을 해주면 거기서 관점이 조금은 생깁니다. 자, 그거보다 더 베스트 근본은 엄마 거 보여주세요. 엄마 폰을 던져주고 알아서해는 아니고요. 엄마는 유튜브를 이렇게 쓴다. 카톡을 이렇게 쓴다. 유튜브를 안 보시면 할 말이 없는데 계정을 하나 더 파세요. 나는 너무 뷰티만 떠? 그러면 이제 난 너무 부동산이야. 뭐 다 슈카월드랑 뭐 3%야. 그러면 안 되지. 계정을 따로 파요. 계정 여러 개 팔 수 있으니까. 자, 어떻게 하냐? 쇼츠나 이런 걸 보여줄게 뜨잖아요. 요건 내 스타일이야.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이거 밑에 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좀 잔인해. 자극적이야. 싫어요. 차단. 관심 없음. 어머님도 아이들도 보통 좋아요 누를 생각은 하시는데 싫어요 차단 누를 생각을 잘 안 하세요. 얘가 오늘 치킨을 먹고 싶을 수 있고 돈가스를 먹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쓰레기는 차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똑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 나한테 맞는 게 뜨게 하기 위해서 잔인한 거 야한 건 차단 싫어요 누른다. 엄마는 좋아요 싫어요 눌러가면서 나만의 알고리즘 게임 스포츠 예능 웃긴 거 잔인한 거 야한 거 중에 잔인한 거 야한 거 싫어요라고 표현하고 이 카테고라이징한 데이터 안에서 나한테 맞는 데이터가 알고리즘이 뜨게 할 거다. 이 메타데이터를 스스로 취합해 나가는 걸 본능적으로 생기게끔 엄마 이렇게 한다라고 설명하시면 아이가 나는 유튜브 뜨는 거 보는 게 아니라 띄우는 걸 봐야지 설계합니다. 이렇게. 요즘 시대가 누구랑도 연결될 수 있고 검색하면 다 나올 수 있는 시대지만 나만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는 걸 추천. 카톡도 단톡방 엄마 거 보여주세요.
좀 괜찮은 거. 예. 근데 좀 거기도 빌런들이 있잖아요. 예. 막 크크크 도배하고 막 있잖아요. 가끔 이 사람 뭐요? 나 이 사람 말엔 대꾸를 안 해. 내가 크크크만 써도 나도 동조 방관 될까봐. 자, 단톡은 이렇게 쓴다, 유튜브는 이렇게 쓴다. 요 정도 기본 룰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착취물에 대한 걸 좀 넘어가면 초4도 그냥 게임을 하던 애였어요. 로블록스를 하던 애였어요.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브롤스타즈,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게임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게임들은 너무 괜찮아요. 근데 롤이라는 게임은 조금 셀 수 있어요. 채팅의 내용이 좀 셉니다. 그래서 흔히 롤을 막 엄마 지키기 게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시작부터 여기 아까 말한 대로 니네 엄마 뭐 성을 매매하는 사람이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그냥 쉽게 나오니까. 아무튼 근데 그 단계도 아니야. 롤을 하는 단계도 아니야. 그냥 초4고 로블록스 하는 애였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종료된 게임을 하겠다. 내가 원래 하던 건데 갑자기 서버 종료를 한다. 어떡하지? 미국 IP로 가면 된대. 애들이 누가 알려줘. 어떻게 할까 싶잖아요. 애들이 해줘요. 뭐 모바일 패스 패밀리 링크도 막 애들이 뚫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듯이 얘가 트위터 X를 깔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공지를 확인해서 이렇게 막 들어가서 그 게임을 한 판 하고 나와야 되는데 트위터가 안 꺼지는 거예요. X가 잘 안 보였대. 그래가지고 옆에 뜬 걸 클릭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동성끼리 하는 걸 보고 얘는 더 이상 남자 여자 행위를 잘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플랫폼, 어떤 소셜 미디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필요 이상의 내용이 확 침투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경고성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트위터 X라고 하죠 요새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인스타그램에 반포동 뭐 이렇게 치잖아요. 지역명 아무거나. 그럼 보통 뭐가 뜨냐면 맛집, 카페, 학원, 병원, 아파트 시세 뭐 이런 게 뜰 수 있겠죠. 근데 트위터 X에 뭐 캘리포니아, 태국, 반포동 아무거나 검색을 하더라도 70-80% 정도의 게시물이 성매매 업소 광고였었어요. 그러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착취물 사이트를 보는 데 있어서 트위터 X는 좀 뻗어나가기 쉽다. 요거는 좀 미리 설명해드린 차원이니까 얀덱스라고 있습니다. 덱스 아니에요? 그 덱스 아니에요? UDT 덱스 아니에요? 얀덱스는 그 검색 브라우저 이름이에요. 사파리, 크롬, 네이버, 그 다음에 얀덱스. 얀덱스는 러시아 쪽 건데 정말 그냥 막 떠요. 아무 검색을 해도. 그리고 구글이나 크롬에 검색을 하면 그래도 좀 걸러지는 게 조금 단계는 있는데 얀덱스는 그냥 막 해외 성착취물 사이트가 막 그냥 이미지에도 그냥 막 그냥. 그러니까 구글에 여자 가슴 치는 거랑 그 얀덱스에 여자 가슴 치는 거랑 완전 달라요. 그래서 얀덱스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IP 바꾸는 VPN을 쓴다? 그럼 이제 해외 사이트로 많이들 우회한다. 요거는 세 개는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웹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얀덱스 VPN, 트위터 X랑 웹툰 애니, 웹소설 요거는 좀 막는 편이에요. 일반 웹툰은 괜찮아요. 저도 봅니다. 쉽게 말하면 네이버, 카카오, 넷플릭스, 디즈니 같은 오픈 액세스가 가능한, 심지어 쉽게 말하면 주총을 여는 회사들은 괜찮다. 걸러져요. 검토해야 돼요. 비판받고 검열이 됩니다. 그런데 네이버 웹툰, 카카오 웹툰 등의 사이트가 아니라 불법 사이트들, 무료 웹툰, 무료 애니 뭐 이런 사이트들이 난무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 그 축구 중계를 보고 싶은데 스포티비 결제를 안 했어. 그럼 엄마 나 스포티비 결제 안 해서 국대 경기 못 봐. 우리 집에 TV 없잖아. 이러고 말아야 되는데 이제 불법 사이트를 찾는 거죠. 구글에 유튜브에도 얀덱스는 당연하고 무료 웹툰 4글자만 검색해도 사이트가 이만큼 떠요. 무료인 웹툰도 뜨는데 네이버, 카카오 웹툰을 무료로 그냥 볼 수 있게 해킹해서 걸어놓은 사이트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성의 인증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사이트 이름이 뭐 블랙툰, 카피툰, 늑대닷컴, 뉴토끼, 밤토끼, 애니모아, 애니14, 애니학원 뭐가 겁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얘가 관심이 없어서 뜰 수 있구나. mp3 쓰던 시절에 저희 음악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넣을 때 있었잖아요. 그 정도 과정이에요. 남들 다 이렇게 듣는데? 그냥 다운받아 넣으면 되는데? 저희도 기사 보시다가 왜 옆에 야한 거 이렇게 뜰 때 있잖아요. 만화로. 형수님이 그럴 리가 없어. 과외 선생님의 도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모아놓은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왜 아예 막냐면 표현의 수위가 끝까지 갑니다. 웹소설, 웹툰은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도 돼요. 실제 사람이 그냥 그려버리면 돼요. 그래서 애들이 보던 귀멸의 칼날, 뽀로로, 터닝 메카드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제일 약한 표현이
성적인 야한 웹툰 중에 그 자동차랑 하는 제일 약한 게 상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성욕, 추상성욕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자동차에 주유구가 있더라고요. 주유구에다가 이렇게 아니 거기다 왜 싶은데 자동차랑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표현 하나만 하면 시체성애, 그러니까 사체성애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훼손되어가는 사체의 행분할 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류의 콘텐츠들을 마구마구 양산해내기도 합니다. 경쟁이 붙으면 구름이랑 하기도 하고요. 클라우드 3살짜리랑 50살이랑 하기도 하죠. 처음 보면 애들이 난 네이버 웹툰 공짜로 보려 했는데 귀멸의 칼날 공짜로 보려 했는데 일본판 보려고 했는데 이런 게 있어 해요. 근데 자꾸 그냥 이게 버릇 습관이 되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그 중에 호불호가 생기는 애들이 나와요. 저희도 아예 마라탕 모를 때는 몰랐는데 마라 맛있어? 탄산도 처음 애기들 주면 아파 이러다가 좋아하는 싫어하는 나오는 것처럼 익숙해지는 환경이 좋진 않죠. 애들이 선생님 근데 애들 웹소설 웹툰 다 공짜로 보고 웹툰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치? 약은 먹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마약도 약이니까 먹고 판단할래? 아니잖아. 웹툰 애니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야한 애니 불법 웹툰 경험하고 네가 이제 판단한다? 이거는 너의 사고를 가치 기준을 흔들 수 있어서 아예 안 보는 걸 추천한다. 법적으로도 처벌이 세다 이런 설명을 좀 해주기도 합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그래도 검열을 하고 차라리 결제를 해주셔라. 리밋 걸어서.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인스타그램이나 대부분의 소셜미디어가 14세 미만은 안 되게끔. 네. 근데 애들이 그냥 가입해요. 그 검증을 안 해요, 걔네가. 소녀 나이대나 이제 남성으로 하면은 이제 조건 만남, 성매, 태국 계정, 막 네팔 계정, 뭐 이런 인도네시아 막 계정, 아르헨티나 계정 뚝뚝뚝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는 미디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이게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일단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비공개 계정으로 해. 공개 계정이니까 누구나 다 연락을 해올 수 있어. 너가 하는 목적, 자 인스타는 대부분의 목적이 찐친들이랑 스토리 올리면서 보면서 근황 공유하기. 저희도 왜 카톡 푸사 꾸미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혹은 DM하기, 그리고 릴스 보기. 이게 한 큐에 여기서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는 목적이잖아. 그러면 네가 인스타 인플루언서 될 거 아닌데 공개 계정일 필요 없잖아. 그렇게 가야 돼 일단 비공개. 그리고 셀카는 좀 안 올렸으면 좋겠다. 왜냐면 여자애들이 셀카를 좀 좋아해요. 이렇게 필터 쓰고 되게 합성당할 수 있어요. 캡처 당해서 딥페이크로 요새 그 인스타나 카톡에 올린 얼굴을 영정 사진에 합성을 하거나 N번방 영상에 합성을 하거나 진짜 악랄한 친구들은 저격한답시고 그냥 일반 남자의 나락 보내버릴래? 왜 나락 보내버려? 죄수 없어. 진짜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장난으로 사진을 좀 놀이로 인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옆 콧구멍 찍고 친구 자는 거 찍고 이렇게 엽살을 찍다가 이제 합성을 작정하고 해서 친구 얼굴을 인스타나 카톡 프로필이나 졸업 앨범에서 따다가 담배 피는 동영상에 합성을 해요. 티가 안 나요 요새. 그래서 이거를 단톡에 뿌리거나 교무실에 뿌리기도 해요. 에어드랍으로 그냥 이렇게. 이거 해명하는데 되게 힘들죠. 그래서 요즘 졸업 앨범에 담임 선생님들이 잘 안 나오는 반이 많아요. 교사 모욕, 학생들끼리 친구 능욕, 지인 능욕, 딥페이크 포르노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정도 애들 얘기해주잖아요. 너네 당할 수도 있어. 해서는 안 돼. 장난치면 안 돼. 사진 갖고 몰래 찍어도 안 되고 합성해도 안 돼. 근데 당할 수도 있어. 그래서 활동 반경이 좁은 너네 학생 때는 비공개를 추천해. 학교, 학원, 운동 요 애들 맨날 보는데 여기에 네 얼굴이 비키니 입고 제로투 추는 여성한테 합성돼서 퍼지면 해명하는 게 빨라, 소문이 빨라. 소문이 빠르지. 애들이 너 지나가는 때보다 얘 맞아? 이거 얼마나 피곤한데. 그래서 좀 고등학교 때까지는 비공개나 셀카 안 올렸으면 좋겠어 이런 설명을 하고, 애들은 꼭 이러면 엄마 뒷담화를 해요. 저는 제 얼굴 안 올리는데 엄마 카톡 프로필에 내 얼굴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엄마는 너네가 자랑스러워. 사랑스럽지. 미안하다. 근데 남길 수 있지 않냐? 근데 좀 내리실 거야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부터 나 네 얼굴 나왔던 거 올리고 싶어. 근데 나만 보기 카톡에 프로필에 멀티 프로필로 옮겨놨어. 그러니까 너도 네 얼굴 나오는 거는 비공개 계정에다 하거나 나 네 얼굴 안 올리잖아. 그러니까 너도 네 얼굴 한 번 안 올렸으면 좋겠어 라고 해주시면 좋다. 요건 좀 곁다리인데 애들이 인스타를 한다 이걸 무조건 막는다 좋진 않아요. 어머님 말씀처럼. 왜냐면 공통의 추억이 잘 없어요. 저나 어머님은 공통의 추억이 쉬웠어요. 다음날 학교 가면 그 밤새 뭔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가 쉬워요. 어제 야인시대 봤냐, 뭐 드라마 올인 봤냐, 야 도깨비 봤어? 그 모든 순간이 찬란했다. 뭔지 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청률표가 있고 TV 편성표대로 가고 이러던 시대랑 지금 OTT도 많고 소셜미디어도 많고 해서 굉장히 파편화된 시대랑 너무 달라요. 내가 밤새 뭐 했는지, 밤에 DM 나랑 했던 대화가 있느냐 없느냐, 얘랑 나랑 똑같은 릴스를 봤냐 안 봤냐, 물병 던져서 세우기 챌린지를 아냐 모르냐, 뭐 이런 대화를 하려면 최소한의 그 공통의 추억, 교감의 포인트는 있는 게 좀 필요하다. 초, 중, 1, 2 때는. 자, 그 다음에는 어머님 말씀한 것처럼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연락을 해오면 우리 친구야 마팔하자. 게임에서도 있어요. 거기서 친해지자. 이렇게 친밀감을 쌓아요. 성별이 다른 존재는 설레임을 쌓아요. 그래서 너 되게 예쁜 것 같아. 되게 말 잘하네. 유머 있네. 자, 게임 채팅창에서도 여친구함, 남친구함, 변태녀구함, 조건녀구함 이런 게 많아요. 어몽어스라는 게임도 그 유치하고 어린애들 하는 게임들도 막 떠요. 그래서 이걸 클릭해서 걔가 오빠 게임 같이 하자, 인스타 DM 몇 번 하자, 마팔로잉 하자, 내 스토리 보고 좋아요 눌러주고 하트 눌러주고 이러면 오빠 딸이면 누나 나 이거 푸사로 할 건데 피드에 올릴 건데 이 사진 한번 봐줄래? 그래서 지 얼굴 보내요. 그러면서 내 얼굴 봤지? 누나도 얼굴 보여줘. 그래서 그 사진 합성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근데 내 몸도 보여줄까? 그러니까 친밀하고 설레인다는 감정으로 일단 좀 묶어놔요. 한 2, 3주 정도 쭉 하면 얘가 돈도 달라고 안 해. 뭐 이상한 요구도 안 해. 그러니까 좀 친해졌어. 게임도 같이 하고 내 사진에 좋아요도 항상 눌러주고 했어. 내가 얼굴 봤더니 좀 잘생겼네. 예쁘네. 근데 얘가 이제 자기 몸 사진을 보여줘? 아니다 싶으면서 신기하네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누나 내 몸도 봤으니까 누나 몸도 보여줘. 이렇게. 전형적인 몸 캠피싱 수법이죠. 아니면 누나 DM이 갑자기 안 돼. 통화가 갑자기 안 돼. 이 프로그램 깔아줘. 그래야 나 누나랑 이 연결이 될 것 같아.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그럼 애들이 이거 깔아야 돼? 그래야 너랑 통화할 수 있어? 네 목소리 그래야 들을 수 있어? 알았어. 까는 순간 이제 해킹해버리고 이럴 수 있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 팔로우 받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람이 몸 사진을 요구한다? 절대 보내지 마라. 이걸 몸캠 피싱이라고 한다. 몸 사진을 찍고 주고받게 유도한 다음에 이걸 뿌려버리겠노라 협박하는 범죄가 이걸 지워주는 업체가 있어요. 근데 거기 2만여 건 막 이렇게. 그래서 몸캠은 정말 많아. 네네. 뭐 누구 걸 보내주더라고요. 네네네. 그게 약간 시식 행사 같은 거예요. 밴드, 오픈 채팅방, BTS방, 임영웅방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 BTS 지민이 안 풀린 사진 파파라치 컷 갖고 있다고 내가 이거 보여줄까? 이러면서 그러려면 야 너만 봐라고 보내주는 건데 너 이거 뿌리면 어떡하냐. 너 뭐 이름 알려줘, 학교 알려줘, 뭐 네 몸 사진 보내. 그럼 내가 이거 풀어줄게. 지민이 벗은 몸이야. 너도 벗은 몸 보내줘야지. 말도 안 되는 욕을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사진만 받고 빠지는 건 괜찮다. 근데 밴드건 오픈 채팅이건 인스타건 모르는 사람이 자꾸 친절하게 뭐 사진 주고 갖고 한다? 거기까지. 자꾸 호칭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할 수 있긴 해요. 저희도 뭐 맘카페에서 정보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애 실명을 써도 되는데 좀 바꿔도 되잖아요. 거기서 오픈 채팅방 밴드 할 거야? 인스타 할 거야? 근데 모르는 사람이 연락 와? 학원 친구라 대충 알아? 그럴 수 있지. 게임 친구야? 게임 친구랑 카톡해? 그럴 수 있지. 근데 이름은 안 알려줬으면 좋겠어. 이름을 근데 알려줘야 돼요. 호칭을 언제까지 이상하게 뭐 설해초 불주먹 어떻게 뭐 이렇게 불러요. 시훈이면 시헌 이렇게 한 글자 좀 바꿔라. 저는 이렇게 하고 시훈이라고 알려줬으면 학교는 알려주지 마. 상대방한테. 채팅 상대한테. 이름은 흔해도 그 학교에 그 이름은 흔치 않은 특정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걔가 막 네 몸 사진 보여달라 뭐 이러고 뭐 하면 그냥 보내지 말고 무시해. 혹은 그냥 청양고추 사진 이런 거 보내. 오빠 고추 보여줘. 그럼 청양고추 보내. 그냥 오빠 얼굴, 누나 얼굴 보여줘. 이러면 그냥 타노스 얼굴 보내. 마동석 씨 얼굴 보내. 그러면서 그냥 밀어내. 무시해. 이건 정상적인 상대가 아니야. 이렇게 가이드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초육 여자아이가 집에서 너무 벗고 다닌대요. 샤워하고 나서 벗고 다닙니다. 옷을 입고 다녔으면 좋겠다고 2년 전부터 얘기하는데 얘 논리가 그래요. 가족끼리인데 왜 그래야 되냐 하냐. 왜 입어야 되냐. 입으라고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초5 미만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초6 넘어가잖아요. 그럼 입으라고. 초6 중1 넘어가면 아까부터 얘기한 그 시기. 왜냐면 여자애들 남자애들 발육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4, 5학년 때 빠른 아이들이. 근데 얘가 막 집에서 벗고 나와. 당장은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집에서는 가족끼리니까 벗는 거예요. 가족끼리인데 뭐 어때? 지금 여기에도 이모 앞에서 남들 앞에서는 철저하게 가린대요. 당연하죠. 가족끼리 관성처럼 우리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이야 인식이 있어요. 이게 담임쌤 제 거 보실랍니까?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근데 이 인식이 쌓여버리면 당연해지면 고1, 고2 때까지 애가 막 벗고 나오면 애인한테 나가요.
애인이란 존재는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엄마 아빠만큼이나 가까운 존재죠. 솔직히 연락 진짜 많이 하잖아, 애인한테. 그래서 애인 내 거 볼래? 이 정도로 가진 않은데 우리가 2년 정도 만났잖아, 2달 만났잖아, 그럼 이 정도 스킨십은 당연한 거 아니니? 많이 제가 양보해서 2년을 사귀었고 뭐 6개월을 사귀었는데 손도 안 잡았다고 가정할게요.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뭐 손잡거나 포옹하거나 볼뽀뽀하거나 백허그 정도는 좀 하던데 그것도 안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연애하는 애인한테 옷 좀 축혀, 불편해, 나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해, 혹은 직장에서 버스에서 가리세요, 손이 왜 글로 가 있어요, 불편합니다 등 축혀라, 가려라, 성적으로 불편해, 노라는 말을 밖에서 처음 듣게 되면 그건 이미 사건이죠. 그건 이미 데이트 폭력, 교제 폭력, 성희롱 뭐가 될지 몰라서 집에서 노라고 해주는 게 훨씬 유리하다. 맞다 틀리다는 아니에요. 어떻게 집에서 꼭 입고 나와야 돼, 뭐 양말까지 신어야 되나, 이런 집도 있었는데 아니고 입는 게 유리하다. 좀 예민한 시대가 됐다. 요즘 뭐 남자든 여자든 쓰러져 있으면 그 도와주지 마라, 그거 쓰러진 거 구해주다가 성희롱 성추행한 거라고 괜히 또 치고 들어오면 어떡하냐, 이런 자조 섞인 말이 있을 정도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게 필요하고, 딸이 벗고 나오고 아들이 벗고 나왔을 때 이제 엄마가 아빠가 입어 그러잖아요. 엄마 나 징그러? 나 안 사랑해? 나 더러워?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아니 엄마로서 너무 사랑해, 아빠로서 너무 사랑해, 그런데 여자로서 불편해, 남자로서 불편해, 딸아 아빠부터 남자로 존중을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어떤 남자를 존중할 수 있겠냐, 입어주길 부탁한다, 이러면서 주시는 게. 그래서 샤워 가운 같은 거, 로브 같은 거 이제 가족 룰이야, 이거 입고 나와. 아니면 중유부면 바리고 총총총총 자기 방으로 간다, 요 정도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계에 대한 교육, 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으로 보는데, 그걸 위해서 집에서 입고 나온다가 시작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2년 전부터 이렇게 샤워가운 사주고 했는데 안 들어 먹는다, 동영상을 찍어요. 한번 너 요래, 자연인 따로 없지? 요래. 객관화가 안 될 수 있어요. 자기는 자기 시선밖에 안 보이니까. 아니, 아빠랑 약속대련 비슷하게 하셔도 돼요. 아빠가 혹은 엄마가 벗고 나와. 근데 상대방 부모가 뭐한 짓이야? 신고하고 싶어.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약속이 돼 있으니까 상대방, 엄마 나 은팔찌를 차도 할 말이 없어, 미안해, 촉청청. 그럼 애가 여기서 보다 뭐래, 왜 저래 싶은데 이제 이게 기준이 되죠. 집에선 이렇게 해야 되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딸만 둘이고요. 네. 크면 10살이거든요. 근데 또 아빠도 많이 네. 젊어요. 네네네, 어리시고. 네. 꼭 들어가서 벗으라고. 벗고 들어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앞에서 그냥 벗고 들어가고. 네. 아이도 조금 아빠 입고 나와, 네. 입고 나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딸이 분명히 의사 표현을 했어. 그러니까 집에서 아들이 딸이 엄마 아빠 입어줘, 엄마 아빠 나 오늘 뽀뽀 안 하고 싶어, 예를 들어 이런 의사 표현을 했어. 근데 아빠가 딸인데 뭐 어때, 그래 아빠 한번 뽀뽀만 해주라 라고 그 요청을 묵살해, 혹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러면 얘가 나중에 애인한테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뭘 당했을 때도 말을 그냥 안 하고 참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집에서부터 아들이 딸이 노라고 했던 게 받아들여져 본 경험이 있어야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당연히 싫으면 싫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당신이 얘를 얘의 태도를 피해자 때 포기하게 만드는 건 아니냐, 그래서 이때 받아들여줘라, 얘가 불편하단다. 그러면 얘 남친이 얘 앞에서 훌러덩 벗으면서 어쩌라고 했을 때 얘 포기해야 되냐, 아니지 않느냐, 당신이 먼저 모범이 돼줘라 라고 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 애가 벗고 나오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이성인 부모나 남매 형제가 벗고 나올 때 입으라고 해주시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들이 있는데 엄마가 벗고 나와, 초3인데 엄마가 샤워하고 나왔어, 그거를 찍어요. 라이브 방송으로. 그래서 송출해요. 최근에 뭐 자살하면서 생중계한 여중생 이런 기사도 보신 적 있을 텐데, 라이브 방송을 탁탁탁 인스타에 키면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 샤워하고 나오는 걸 이렇게 그냥도 안 찍어요, 이렇게 찍어요. 근데 만나봤는데 정말 해맑게, 왜 문제가 돼요? 엄마는 내 몸이랑 달라서 찍어봤고요, 아이돌 가수들 뮤직비디오 봤는데 다 카메라가 이렇게 찍던데요, 이 맥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된다, 성적인 대상할 만한 빌미가 된다. 그러니까 그놈은 벗고 나와. 100번 중에 99는 엄마예요. 엄마 또 왜 저래? 아이씨, 달라. 아빠 뭐야? 이 정도 반응입니다. 근데 100번 중에 한 번이라도 게임 광고에서, 유튜브 광고에서 뭐 기사처 아까 야한 웹툰 떴던 게 여자 몸 남자 몸이 있었네, 그게 나한테 들어왔는데 그게 내 눈앞에 있네, 만져볼까? 찍어볼까? 그래서 좋지는 않다.
그래서 이성인 부모도 입어주셔라. 네, 그걸 추천합니다. 네. 성희롱, 성추행, 데이트 폭력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학폭 대책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많이 진행하고 있었고 최근에도 관련 변호사님 또 만나서 컨텐츠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 정말 많습니다. 가해자 되지 말라도 어느 정도 설명은 필요해 보여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해 니 고추 3cm 니코니코니 이런 게 성희롱이 될 수 있어. 너가 단톡방에서 욕하고 야한 말하는 애들 앞에서 크크크만 써도 동조방관으로 넘어갈 수 있어. 요즘은 뒷담화 한마디만 해도 걸릴 수 있어요. 야 너 아이폰 아니고 갤럭시야? 아 그렇구나. 근데 이걸 갖다 걸어요. 아이폰 아니라고 디스한 거냐고. 명예훼손으로 부모끼리 막 민사 걸고. 그러니까 이런 악용 사례가 되게 많아요 정말. 그래서 언어 행동에 대해서 조심하게 설명하는 건 중요한데 오늘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건 피해자. 가해자 되지 말라는 어쨌든 학교에서도 꽤 할 겁니다. 언어 행동 조심해, 성폭력 예방 교육 이런 거. 근데 피해자가 됐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아이가 보통 당했을 때 어머니 아버님은 증인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수련회를 갔다, 학원이었다, 셔틀버스였다, 맞았다, 뺏겼다, 누가 줄넘기를 집어 던졌다, 화장실에서 소변 보는데 옆 사람이 우리 애 걸 만졌다. 그래? 그 옆에 누구 있었는데? 선생님 계셨어? 근데 이게 증인을 찾고 상황을 잡고 보려고 하면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증인 잘 없어요. 진짜 2,000 몇 건 중에 2-3건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증인 부모님이 증언 때까지 가는 걸 막는 경우가 많죠. 솔직히 입장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저희 아들 딸이 증언한다고 했을 때 그래 증언 열심히 하고 정의 구현 부탁해 라고 하기 좀 어렵죠. 야 너만 배신자로 찍힐 수 있어. 네 생기부에도 올라갈 수 있어. 생각이 좀 많으셔서 증언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었을 때 담임쌤한테 얘기할까? 담임쌤도 좋은데요. 담임쌤은 결국 빠져야 됩니다. 보통 아는 사이 같은 편 혹은 옆반인 경우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아요. 학교 부장 선생님들이 있어요. 학교 담당.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찾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어차피 그분으로 연결될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해도 증거가 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녹음기를 들려보낸다. 이번에 문제가 돼서도 아시겠지만 애가 막 녹음을 하는 거 좋지 않아요. 몇 대 맞다가 야 나 녹음기 켰으니까 2대만 더 때려봐. 현실적이지 않죠? 그리고 녹음에 성공하더라도 좋지 않아요. 왜냐면 24시간 애플워치로 녹음을 했고 뭐 했고 했어? 본인이 있으니까 그건 불법은 아니야. 증거를 위해서 녹음했어. 그러나 다 해결돼. 이거로 증거로 써? 그러고 돌아가. 근데 일반 친구들이 야 너 학폭 때 녹음한 거 가지고 처벌했다면 걔 내가 니랑 어떻게 노냐? 너 맨날 녹음하고 다니느라. 요런 과정도 있어요. 녹음은 추천하기 좀 어렵고 보통 아이들이 겪는 힘든 과정은 자기가 진술을 이렇게 해야 돼요. 3일 전에 복도에서 뭐 당했고 수련회에서 누가 둘러싸서 내 바지를 벗기며 뭐라 했고 이걸 자기가 서술 기술하는 게 쉽지 않죠. 반추해야 되니까 더 힘든 건 2차 3차의 가해. 반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빨리 안 열려요. 빨리 열려야 되는데 그 3분의 1은 학부모로 구성한다 쳐도 나머지 인원은 뭐 경찰, 검찰, 변호사 출신 추천해서 막 이거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동안 옆에서 애들이 남자의 기준으로 하면 야 너 학폭 열었어? 남자애가 무슨 학폭이야. 네 고추 3cm랑 놀림 당했어? 너 진짜 3cm냐? 여자로 바꾸면 야 너 N번방 피해자야? 너 몰카 찍혔냐? 위로해주는 애도 있지만 그러면 네 이름 검색하면 야동 뜨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실제로는 이래요. 야한 사진 뜨냐? 거기 사진 뜨냐? 너 얘 거 찍었으면 봤겠네. 성기 색깔 어떤데? 핑크야 갈색이야. 정말 그 아이 입장에서 머리가 화끈화끈거리는 걸 넘어서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그 불쾌감, 모욕감, 수치스러움을 이 과정에서 또 겪는 경우도 좀 많았다. 그래서 빠르고 조용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크게 3가지인데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우리 애가 진술하게 되는 상황이 오든 뭐하든 자기가 당한 걸 있는 그대로 쭉 서술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저희도 당황하면 변호사 앞에 가면 검사 앞에 가면 당연히 쉽지 않을 수 있죠. 비슷해요. 그래서 너가 당한 걸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그리고 그 기록을 남겨놓는 차원에서도 엄마 아빠한테 문자로 관련 내용을 남겨라. 첫 번째 방법은 아이의 핸드폰으로 아이의 태블릿으로 엄마 아빠 같은 직계가족에게 카톡 문자를 남겨라. 엄마 나 오늘도 걔가 나 때린 거 생각났어. 엄마 수련회 때 뭐 이러이러했던 거 불쾌했어. 3일 전에 복도에서 땡땡이가 B랑 C 옆에서 내 거기를 만지려고 해서 나빴어. 이걸 계속 남겨놓는 거. 그래서 각인도 되고요. 이 자체가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엄마 아빠에게 근처 사람에게 알리려고 노력을 했을까 자체가 이제 유의미한 시작점이 됩니다. 두 번째, 그 증언은 받기 어렵지만 정황 증거는 만들 수 있죠. 그 공간에 같이 있었던 애들이 있다면 걔한테 연락을 통화 말고 문자로 A야 너 지난번에 나랑 놀이터에서 놀았잖아. 근데 C라는 애가 나 때리고 만지고 벗기 걸렸던 거 봤지? 걔 왜 그러냐? 그럼 걔가 그니까 걔 평소에도 그래. 나도 그날 너무 당황했었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그 상황에 있던 친구들한테 보내는 거. 요거라도 해놓으면 도움이 돼요. 자, 3번째.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확률이 높았는데 가해자에게 문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어머님이 보내시면 안 돼요.
어머님이 야 걔 어디 있는데 걔 누군데 걔 번호 알아? 엄마가 통화 한번 해볼게. 어머님이 상대방 아이 부모님한테 전화하거나 하잖아요. 각종 고소고발전이 있었어요. 더 안 좋은 건 어머님이 상대 아이한테 다이렉트 연락하는 거. 그럼 이제 아동학대가 되죠. 절대 안 돼. 그래서 그냥 아이 핸드폰으로 상대방 아이한테 문장도 남기는 거예요. 디테일로 들어가면 일단 아들아 딸아 번호부터 알아내. 근데 이게 왜 이 방법을 굳이 추천하냐면 아는 사이에서 당하니까요. 학교, 학원, 운동, 친구, 친척 요 안에서 살아가죠. 사실 어머님도 저도 살면서 서운해, 부당해, 억울해라는 감정이 생판 모르는 남이 많으실까요? 아는 사이가 많으실까요? 아는 사이가 많죠. 얘는 더 좁으니까. 그래서 A야 게임 같이 하자 번호 줘. 막 가해자 A한테 혹은 친구들한테 야 A 번호 알아? 나 걔 생일 때 선물 주려고. 아 너도 번호 좀 너도 번호 좀 너도 번호 좀. 친구끼리 번호 알아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친구끼리인데. 스텝 2는 통화보다 문자. 애들이 자꾸 통화를 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가해자와 통화를 한다면 걔 음성을 들어야 돼서 덜덜 떠는 애도 있고요. 같이 욕하는 애도 있어요. 상승효과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말해버리면 이게 겹치죠. 그래서 증거로 못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자나 카톡을 해라. 엄마 아빠가 옆에서 도와줄게. 가능하죠. 스텝 3는 사과 요청. 사과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애초에 사과받을 기대 별로 없어요. 그냥 번호 알아내서 문자 한 통 남기는 게 끝인데 내용은 사과 요청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A야 지난번에 복도에서 B랑 C 앞에서 나한테 그렇게 때린 거 사과해. 기분 나빴음. 끝. 그럼 가해자가 사과할까요? 되려 욕을 더 할까요? 맞아요. 2천여 명 중에 2,000명 정도가 욕을 합니다. 강한 역반응이 날라옵니다. 인성이 소프트하지 않아서. 근데 10몇 명은 사과를 해요. 상관없어요. 화들짝 놀라서 사과한 애도 내가 왜 사과할 자식아 라고 역반응 보인 애도 둘 다 범인이 본인 스스로 자백한 꼴이 되죠. 인정한 꼴이 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3일 전에 화장실에서 뭐라고 사과 기분 나빴어 라고 보낸 문자를 거꾸로 뒤집으면 구체적 사건, 사건 발생 시간, 사건 발생 장소, 피해자 너가 당시 느낀 감정, 현재 너가 느낀 감정. 용어로 바꾸면 시간, 행위, 감정, 사건, 자백 오롯이 남는다. 용어는 몰라도 돼. 그러나 부당한 일 당해서 상했을 때 무조건 참는다, 대응한다. 근데 대응이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학교폭력 멈춰라면 좀 현실성이 낮고 주먹으로 때린다? 그럼 나도 가해자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침착하고 엄마한테 도움 요청해서 사과 요청한 문자 들고 있는 게 유리해. 이게 있으면 학교 입장에서도 대책심의위원회 불러야 되고요. 저 다니면 빠져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정황이 확실하네요. 그러면 생활안전부장님 선에서 3일 동안 반 분리해드릴게요. 가로 가능합니다. 1, 2, 3호가 아니라 4, 5, 6호 아니 7, 8호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가해자 부모를 만나서 조사하는 과정에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조용히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볼까요? 등등등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성희롱, 성추행 피해자란 말엔 남녀 구분이 없다. 사실 성폭력과 살인사건의 피해자 중 여성이 압도적 다수인 건 팩트다. 그러나 14세 미만으로 낮춘다면 피해자의 연령을 남성 피해자가 굉장히 점점 높아진다. 그래서 굳이 구분하지 말 것. 그래서 너도 피해자 됐을 때는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으니 대응해. 보통 애들이 엄마가 이런 거 알게 되면 학교 찾아올까봐 엄마한테 미안하고 좀 창피하고 생활기록부 써지면 저 진짜 중학교 가면 안 참을게요. 말도 안 된다. 그때 가면 또 나 고등학교 잘 가야 되니까 내 생기부 써지면 안 되니까 고등학교 가면 안 참을게요. 고등학교는 대학교 가야 되니까 뭐 해야 되니까 2등병이니까 일반 회사 들어가면 신입사원이니까 계속 참게 되면 이 열패감이 만들어준 태도 때문에 큰 사건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네 편 대줄 거야. 엄마 처리 방법 알아. 이렇게 방법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뭐 남친 사귀는 이게 아이들이 많죠. 많잖아요. 이게 부모가 보기에 요즘 현실이 어느 정도인지. 자, 네. 이쪽 전문가인데요, 제가. 진짜 초6 미만 아이들은 의미부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스킨십까지 아까 가는 몇몇 케이스 제외하고는 사귀자. 헤어져. 선생님 저 보스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여자애들이 구체적인 니즈가 있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근데 남자애건 여자애건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보통 남자애들이 까여요. 사귀다. 뭐 16시간 만에 차인 애도 있어요. 16시간? 무슨 말이야? 어제 학교 끝나고 사귀었어요. 근데 오늘 학교 가자마자 차였어요. 왜 차였니? 제가 답장을 안 했어요. 답장을 해야지 사귀는 사이인데 오히려 걔가 저희를 이상하다는 듯이 답장을 왜 해요? 학교 가면 보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모쏠은 아니다. 사귀어봤다. 생각해보시면 얘네가 학력의 차이가 없고 재산의 차이가 없어요. 학업 성취의 차이는 있어도 그냥 고백하고 좋아하는데 뭐 대신 고백해줘도 고백이야. 장난 고백으로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고인물 소리 듣는 거야.
솔직히 저도 처음에 이런 문화를 막 7, 8년 전에 보고 영화 접속이야 뭐야 이랬는데 속으로 이랬는데 인정해줘야 돼요. 그냥 그 자체로 두 가지 단계 연애가 있다고 보셔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애들 사이에서 여자애들도 별 학력도 재산도 차이가 없고 하니까 뭐 사소한 걸로 나 틴트 바름, 나 파운데이션 21호야, 너 23호니? 내가 한 톤 더 밝은데? 남자애들 나 로블록스 200승이야 300승이야 나 뭐 카트라이더 너보다 잘해 모쏠임 아니 뭐 이런 거 중에 하나 정도다.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좀 구체적이죠. 연애해서 뭐 다이소 가자 올리브영 가자 뭐 강남 가서 뭐 가보자 뭐 해보자 이럴 수 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냥 크게 의미는 없었다. 보통 30일 미만 컷이 많아요. 30일 미만 컷이거나 아예 800일이래요. 근데 상대방 말을 들어봐야 돼요. 이미 진작에 헤어졌는데 자기 혼자 800일째예요. 네, 중학교 올라가면 좀 달라집니다. 중학교 올라가면 뭐 코노 가자, 룸카페 가자, 뭐 어디 가자, 만화 카페 가자, 뭐 이러면 그땐 가이드가 필요하죠. 그때는 성적 동의, 스토킹, 피임 책임을 그때 가서 설명하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저는 자유주의 관점의 성교육과 보호주의 관점 중에 좀 후자에 속합니다. 자유주의 관점이 막 해, 청소년 성욕구 인정해줄게. 피임만 해. 책임은 네가 지는 거야. 피임 실패하면. 이게 자유주의 관점의 쉬운 접근이라면 저는 아직은 아이들이 책임을 져본 적도 없고 피임에 대해서 온전히 실행하기 어렵고 피임 방법 중에 뭐 질외사정이나 배란일 계산 같은 걸 보통 선택하고 콘돔이나 피임약을 못 쓰는 경우가 많고 막 이래서 애들 할 장소도 없으니까 빈집, 상가 계단, 룸카페, 공용 화장실의 새벽에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피임에 성공할 것이며 만약에 임신했을 때 책임은 질 것이며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너네는 지금 친부가 안 돼. 혼인신고가 안 돼. 18세 미만은 아무리 본인이 동의해도 본인끼리 성관계는 16세 미만은 동의해도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 강간으로 보니까 왜 이런 가이드가 있겠어. 그게 다 너네를 지키기 위해서 너네 인생을 어느 정도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라 아직은 연애를 하더라도 선은 지켰으면 좋겠어 라고 설명하는 편입니다. 조금이라도 얘기해줄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동성 간의 이슈에 대해서도 저는 다른 성교육 많은 분들에 비해서는 좀 굉장히 좀 보수적인 쪽에 속합니다. 개인적으로 10대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도 만나다 보니까 이 나이 때 이 아이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 선택의 오류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너의 성별은 128가지까지 갈 수 있어. 남자로 태어났지만 그대로 꼭 남자로 살아야 되니? 태어난 게 성별, 생물학적 섹스가 남자지만 젠더는 여자일 수 있어. 꼭 시스젠더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살다가 여자를 좋아해, 남자를 좋아해, 왔다 갔다 해, 트랜스젠더가 막 이렇게 막 때려 넣어주면 제가 생각하기엔 투표할 때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으로 해라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져요. 연애 경험, 스킨십의 경험, 문화적 경험이 천차만별이고 그게 적은 경우가 많은데 너무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뭐 이런 쪽에 대해서 막 과도하게 묘사하고 설명하면 뭐 해보면 좋을지도 어쩌면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안전과 건강 문제로 일단 설명해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성매개 감염병의 경우에 뭐 에이즈나 일부에서는 이제 엠팍스, 원성이 두창까지도 이 동성 간에 특히 그중에 게이분들 사이에서 전달 전염이 좀 빠르다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너가 너의 정체성과 취향을 규정하기 전에 일단 안전 건강 문제로 성인 돼서 천천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책에도 써놓은 게 취향이 바뀔 수 있다라고 써놓은 건 특정한 상황에서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아이들한테 니네는 지금 취향에서 다른 취향으로 바뀔 수 있어 라고 설명한 게 아니라 그 제 책에 나오는 내용은 선생님 저 게이인가요? 전 동성을 보고 설레었어요. 요런 아이들한테만 설명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은 그 남자애를 보고 설렐 수 있지만 그 아이라서 그럴 수 있다. 좀 멋있어서 걔 운동을 해서. 근데 지나고 보면 그냥 수많은 감정 중에 하나일 수 있고 일반적인 경향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보통 감정을 느끼는 게 좀 더 많았다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취향이 바뀔 수 있다고. 너 지금 선택하지 마. 그러니까 남자의 기준은 난 남자 좋아해, 여자의 기준은 난 여자 좋아해 라고 결정해버리지 마 라는 맥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막 만나면서 I'm gay, you gay 막 손잡고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큰 의미가 별로 없이 툭툭툭 던지는 것 중에 하나. 게이도 마찬가지인데 게이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장난. 애들이 탈모 가지고 상대 놀리기도 해요. 명백히 얘도 나도 탈모가 아니니까 탈모 오졌쥬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너 게이 나 게이 I'm gay you gay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간장 게이장 넌 육게이장 크크크 뭐 이런 게 하나 있어. 처음에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여자애랑 나를 엮는 게 싫어. 아 내가 나 얘 안 좋아한다고 아 나 그냥 게이야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그 관용어구가 돼버린. 혹시 뚝배기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소불고기 뚝배기 말고 머리. 이게 왜 뚝배기지?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총게임. 거기서 방탄 헬멧을 쓰는 게 아니라 뚝배기를 얹으면 캐릭터가 새로워지고, 그냥 말로 야 파란애 뚝배기 꽤 이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뚝배기 머리. 지금 초등학생 친구들은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뚝배기 선생님 키 크시네요, 뚝배기는 더 크시네요, 크크크 이렇게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처럼 게이도 2015-16년도부터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상에서 게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퍼졌어요. 게시판 이용자를 게이라고 부릅니다. 유사한 사례로 충이 있어요. 충. 국밥충, 주식충, 코인충, 정치충, 뭐 축구충,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이게 약간 자조 섞인 혹은 유대감의 표현이었어요. 처음에 배그 게시판 이용자야. 나는 뭐 축구 게시판 이용자야.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글이 막 올라와요. 야 배그 게이들 손들어. 게시판에 막 글을 올리라고, 채팅 올리라고. 배그 게이끼리 게임 한 판 하자. 이해 못하셔서 어려워요. 저도 처음에 어려웠어요. 이게 무슨, 그래서 땡땡 충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땡땡맘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런 식의 관용어구였는데 이게 막 퍼져서 은연중에 그냥 게이노 뭐하노 알바노 뭐 이렇게 하는 단어가 좀 퍼진 것도 맞다. 그래서 게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그걸 꼭 성적인 정체성이나 지향성이나 취향으로 볼 건 아니고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다. 근데 그 와중에 얘가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한다? 좀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설명하는 걸 좀 추천한다. 저희는 그렇게 한다.